안녕하십니까. 정성수학과학학원의 이한수입니다.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이 끝났고요. 함수의 극한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수열의 극한이고요. 함수 그래프, 함수 이야기가 들어가면 함수의 극한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극한은 n이라고 하는 미지수를 사용하지만 함수는 xy라고 하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거예요. 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것 외에 어떤 특정 상수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보다 경우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수열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극한은 일단 대입하자고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무한대분의 상수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0으로 간다. 또는 무한소분해 부모가 계속 작아지는 상황에서 상수 분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어요. 조금 다양해지긴 하지만 같은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함수의 극한은 뭐 해준다고요? 대입해준다고. 수열의 극한과 동일하게 대입을 해준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함수의 특성상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 내가 이렇게 되는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x가 a일 때 y가 뭐라고 그럴까요? y가 베타라고 b 네. x가 a일 때 y의 값이 b라고 합시다. b. 함수의 극한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학생들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가 나오니까 갑자기 되게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달려갈 때 이 fx, 이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x가 a로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a의 왼쪽에서 a로 달려올 수도 있고요.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 보세요. 함수 값을 읽어주면 돼요. 자, 지금 a의 왼쪽에서 a로 지금 달려갈 때 y의 값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는 a1이라고 할까요? b의 1. 이번엔 다시 x가 a로 지금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a로 달려가니까 이쯤 왔다고 합시다. 이때 y의 값이 여기겠죠. 다시 얘가 여기에서의 y의 값을 읽어주면 여기겠죠. 결국에 x가 a로 달려갈 때 왼쪽으로 달려올 때요. 이 y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b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b가 처음엔 여기였다가 점점 b로 가까워지는 상태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달려오면 그 함수 값이, 그 y의 값이 여기였다가요. 다시 여기였다가 결국에 어디로 점점 가까워지냐면 b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a로 달려갈 때,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 함수는 b라고 하는 극한값, b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우리가 앞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대로 표현하면 x가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fx 이 함수 값 y의 값은 점점 b로 가까워진다. b에 수렴한다 라고 하겠죠.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림이 조금 좀 지저분해졌네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려놓고 설명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왜 이렇게 얘가 안 되네. 보면 말이죠. 얘가 이렇게 함수니까 x축 y축이 있을 거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고요. 여기가 a일 때 y의 값이 b 이렇게 됐어요. 이때 x가 a에 점점 달려갈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x가 a일 때에 y의 값을 읽어주면 돼요. x가 a일 때 y의 값을 읽어주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조금 정확하게 엄밀하게 표현하면 x가 a에 점점 가까워질 때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 함수 값이 b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정확하게 b는 아니에요. 함수 값 b는 아니에요. 그런데 b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a에 대응하는 y의 값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x가 a로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x가 a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극한값은 어떻게 x가 a일 때의 y의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x가 a일 때 y의 값을 읽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특정 상수로 x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번엔 x를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조금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에 x분의 1은 어디로 수렴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함수의 극한 또는 수열의 극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입한다고 했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점점 가까이 가니까 x자리에 무한대를 넣어보자고요. x자리에 무한대를 넣어보면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겠죠.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해요.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요. 자, 그럼 보세요. x가 무한대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x가 지금 무한대로 점점 커지니까 x의 값이 여기, x의 값이 여기, x의 값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놈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여기, 그놈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여기, 그놈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여기 해서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0으로 가까워지죠. 이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이 그래프가 점근선을 따라서 얘가 계속 이렇게 쭉 갈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합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같은 방법으로 x가 여기였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y의 값, 이거에 대응하는 y의 값, 이거에 대응하는 y의 값도 점점 0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됐죠? 자, 이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때 x분의 1은 어디로 대응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0으로 점점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늘어요. 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모는 점점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처리하는데 다음 시간에 할 얘기긴 하지만 미리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하면 얘가 지금 얘의 경우에 얘가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얘도 분명히 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때 y의 값은 x가 무한대로 커질 때에 x가 양의 무한대로 커질 때 y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0으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져요. 다음 시간에 한 얘기는 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 y의 값이 위에서 있으면 이 그래프가 0의 위쪽에 있으면 얘도 플러스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우극한의 표현인데요.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마이너스 무한되면 이쪽 그래프고요. 얘가 점점점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데 0의 밑쪽에서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이 y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져요. 따라서 0으로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0보다 작은 값, 다시 말해서 위에서 올라오죠. 이땐 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0의 얘는 이제 큰 값이니까 우극한, 0의 좌극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대입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잡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되면 0으로 가긴 가는데 플러스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니까 0으로 가긴 가는데 0의 좌극한 값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일단 그냥 들으세요. 편하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x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0의 오른쪽에서 점점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번엔 x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 y의 값이 이 그래프가 이 y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x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 오면 얘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요. 자, 이때도 우리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가 0이 들어가니까 무한소분의 상수죠.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얘가 무한대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소분의 상수니까 얘가 무한대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미리 좀 땡겨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러스 무한대분의 상수, 플러스 무한대분의 상수면 0의 플러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면 무한대분의 상수면 0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무한소분의 상수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무한소분의 상수에서 이 0이 마이너스니까 어떤 얘기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자, 그럼 우리 교재로 들어가서요.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뭐라고요? x라고 하는 미지수를 사용해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함수하면 y는 fx, x에 대한 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x가 a로 점점 가까워질 때의 함수의 수렴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x가 a로 점점 다가갈 때 그 y의 값을 우리는 극한값으로 읽어주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함수값은 아니에요. 거기 가까이에 있는 y의 값인데 함수값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l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l을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써주겠다. 얘는 지금 y의 값이 계속 c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그 상수가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요. 그래프. 네. 저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도 하도록 하고요. 자, 무한대로 가는 경우, x가 무한대, 양이 무한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얘가 이렇게 얘가 x가 점점 커지면 y가 l에 가까워지고요. x가 점점 작아져. x가 점점 작아지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때 대응하는 y의 값은 m의 값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극한의 처음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지금 빼고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양의 무한대로 x가 a에 점점 가까워지면 이놈의 그래프가 이놈의 y의 값이 계속 점점 커지겠다는 얘기죠. 요 이야기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 함수의 극한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 보면 x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x가 점점 커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점점 커지고 있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만약에 x가 점점 작아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 x가 작아질 때 그거에 대응하는 y의 값이 계속 한없이 작아지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무한대.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그 극한값, 수렴하는 경우에 그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교재에 충분히 설명이 좀 되어 있을 거니까 교재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쭉 내용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